안녕하세요. 가전각색 권 팀장입니다. 저희가 주방가전, 특히 그 중에서도 식세기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많이 올렸잖아요. 근데 영상 올릴 때마다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궁금한 점들을 같이 풀어보는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. 요거 내가 궁금했다 하는 거는 타임라인 들어가서 클릭하셔서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, 식세기 용량. 어떤 용량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. 우선 첫 번째, 6인용을 추천하는 경우입니다. 1, 2인 가구가 뭐 예를 들어 맞벌이에요. 맞벌이 같은 경우는 외식을 하는 경우도 많고 주말에도 나가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. 집에서 나오는 설거지 양이 좀 적을 수 있겠죠. 그런 경우는 6인용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주방이 협소해서 하부장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부장에 식세기 12인용, 14인용을 밀어서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런 공간 자체가 안 나오는 주방들이 있어요. 그래서 주방이 좀 많이 좁다. 하부장의 규격이 맞지 않는다. 그런 경우라면 6인용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식기 쌓이는 거를 못 버텨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때마다 소량으로 나오는 식기류도 다 설거지를 해서 이제 거치대에 놔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은 6인용 식세기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, 마지막으로 허리가 안 좋으시는 분들,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6인용을 추천드려요. 12인용이나 14인용 식세기 같은 경우는 그릇을 보통 우리가 테트리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 테트리스를 할 때 허리를 숙여야 돼요. 그릇 넣고 이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. 6인용 식세기 같은 경우는 그냥 싱크에 올려서 전원 코드만 꽂아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없죠. 조금 더 큰 사이즈 12인용, 14인용을 추천해 드리는 경우는 1, 2인 가구다라고 하더라도 요리를 집에서 자주 해 먹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은 식기류가 많이 나오겠죠. 이런 경우라면은 가구원 수가 좀 작아도 14인용 내지는 뭐 12인용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두 번째는 나는 큰 냄비, 그릇들, 조리도구까지 많이 쓰는 거예요. 뭐 국자라든지 뒤집개 팬이라든지 이런 많은 조리도구들을 같이 식세기에 넣어서 한꺼번에 돌리고 싶다. 그러면은 6인용은 솔직히 좀 작죠.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 3인 가구, 4인 가구 아니면 뭐 그 이상 돼요.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밥그릇, 국그릇의 숫자가 다르잖아요. 이런 경우라면은 6인용은 너무 작아요. 네, 12인용, 14인용 쓰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식기세척기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? 일단 6인용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아주 간단해요. 전원 코드 꽂으면 되고요. 급수, 배수, 호스선, 그 나가는 그 물선만 이제 설치를 하면 설치가 끝납니다. 12인용, 14인용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따로 식세기를 빼서 쓰는 프리스탠딩 방식, 아니면은 하부장 안에다가 식기세척기를 넣어야 하는 빌트인 방식,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치 방식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프리스탠딩 방식은 말 그대로 프리스탠딩, 그러니까 자유롭게 혼자 서 있는 거예요. 가구장을 잘라내고 이제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. 제일 많이 쓰시는 방식은 빌트인 방식을 제일 많이 선호를 하세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구장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. 하부장을 잘라내고 그 하부장에다가 식기세척기를 이제 밀어 넣는 구조인 거죠. 근데 프리스탠딩 모델을 가지고 있어도 빌트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프리스탠딩 위에 상판이 있습니다. 그 상판을 드러내고 빌트인 자리에다가 프리스탠딩을 밀어 넣으면 빌트인 형식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. 식세기 세제 관련된 질문도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세제 어떤 거 써야 되냐 많이 물어보셨는데, 식세기 처음 사면은 고민이 돼요. 지금 쓰고 있는 세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?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, 일단은 식세기 같은 경우는 전용 세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 예전에 잘 몰랐을 때, 무지했을 때 일반 그냥 집에서 쓰는 세제를 넣어도 되는 줄 알고 식세기 안에다가 넣었다가 한번 다 난리 날 뻔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. 에러 코드가 떠요. 띵띵 뜨는데 그게 왜 뜨는지 모르고 이제 가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막 홈파티 막 완전 이렇게 일반 세제를 집어 넣으면은 거품이 너무 과하게 발생을 합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수명 단축 문제로 이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제는 전용 세제를 써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세제마다 권장량이 다 달라요. 제조사마다. 그래서
권장량만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릇이 더 잘 닦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고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질문도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.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거 괜찮냐? 식세기 안에서 우리가 락앤락 플라스틱 통 가정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 그런 통들을 돌리기 좋게끔 플라스틱 코스가 나왔더라고요. 저는 이제 싱큐 앱을 이용해서 그 코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의 온도라든지 건조의 온도가 플라스틱에 맞춰서 낮아져요. 그래서 최고 올라가도 한 55도 정도밖에 세팅이 안 되거든요. 요즘에 배달시켜서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. 배달 용기도 씻어서 이제 재활용하셔야 되는데 다 집어넣고 플라스틱 코스 눌러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. 논란이 많았던 식기세척기 사용 전에 애벌 세척을 꼭 해야 될까요?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. 애벌 세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새 식세기 성능 너무 좋아졌어 괜찮아 애벌 세척 안 해도 깨끗하게 잘 돼 그래서 안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뭐가 맞고 틀리다는 없습니다. 맞고 틀리다는 없지만 그래도 애벌 세척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식세기 안쪽에 있는 그 배수 필터들이 있습니다. 안쪽 보시면은 이것도 저는 좀 놀랐는데 한 번도 필터를 청소를 안 했다라는 분들도 저는 심지어 봤어요.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진짜 안 되고요. 애벌을 안 하시면은 그 필터를 정말 매일매일 닦아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그 안에 필터에 고여있는 음식물들이 다 냄새로 올라와요. 다 냄새로 올라오기 때문에 자주자주 청소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. 만약에 식기류가 좀 늘러붙었어요. 그러면은 물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서 좀 버리고 눌러붙은 거 조금이라도 좀 뗀 상태에서 돌리는 게 당연히 더 깨끗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애벌은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는 게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은 해드리고 있습니다. 식기세척기 큰맘 먹고 구입했는데 눌러보니까 시간이 내가 손설거지 하는 시간의 2-3배 이상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 또 주부들이 이거 또 전기세랑 수도세 폭탄 맞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거든요.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우리가 손설거지 하는 것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. 돌아가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만 물 소비량이 오히려 손설거지보다 훨씬 적다라는 거. 이거를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표준으로 눌러놓으면 1시간씩 돌아가니까 전기세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전기세 계산을 해봤더니 표준 기준으로 눌렀을 때 이제 93원 돌아가거든요. 매일매일 내가 표준으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 한 3,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저희가 확인하고 궁금증 2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전의 모든 것, 가전의 TMI. 오늘은 여기서 퇴근할게요. 안녕.